합시다. 비행기 이거 어떻게? 자, 27번부터 자,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fx 탄젠트고 자,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한 줄기가 그려진다는 생각이고 자, 이렇게 그려진 탄젠트 그래프인데 자, 그냥 탄젠트면 좋겠는데 뒤에 플러스 2가 붙어 있으니까 기준선이 y좌표가 이곳이기 때문에 자, 0,1을 기준으로 점대칭의 그래프 이렇게 드러난다는 생각.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 그려지는 거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자, 주어진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식으로서 구해볼 수는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역함수에 대해서 자, 지금 y는 fx랑 x는 마이너스 3파이부터 그대로 y는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ht라고 하겠다. 자, 일단 충실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봅시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t면 얘보다 왼쪽에 있는 이 위치에 어떤 정역이 하나 생기게 될 거고, 먼저 왼쪽에서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넣었을 때 여기 함수값은 당연히 구분하다, 그쵸? 자, 계산을 해보면 f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자, 루트 3에다가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루트 3 될 거기 때문에 자, 요 함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래서 요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y는 t라고 했는데 t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에서 y는 t를 넣겠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이유를 알 것 같다, 그치? 자, 여기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데에서 교점이 생기는 것보다 y는 t는 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y는 t를 그려줍니다. y는 t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주어진 함수 fx랑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y는 t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자, 요 분홍색 부분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자, 이 면적을 지금 뭐라고 두겠다는 얘기냐면 ht라고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정적분을 물어봅니다. 인테그랄에 자, 0에서 5까지의 x 곱하기 gx에다가 자, 플러스 hx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을 하라. 자, 역함수 지금 정의를 해놓고 나서 역함수에 대한 표현이나 뭐 미분을 하라, 적분을 하라 이런 얘기는 따로 없이 적분을 하라고 하고 있네. 적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gx에 대한 정적분을 생각해 볼 때 x 곱하기 gx라는 함수는 자, gx 그래프는 여기는 원래 fx를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려볼 수는 있긴 하다, 그치? 근데 xgx는 그래프로서 기하학적으로 해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역함수의 yx 대칭성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처리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ht라는 hx라는 함수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이 ht의 정적분의 식을 표현을 하려면 자,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하는 거니까 적분하는 방향이 x축에 대한 적분일 수도 있고 y축에 대한 적분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얘를 세로선으로 정적분을 하겠다는 게 x축 적분이다, 그치? 그럼 이렇게 적분하려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정적분하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자, 인테그랄에 만약에 내가 x축 적분을 한다 치면 여기는 시작하는 아래 끝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y는 t라는 선이 지금 쭉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수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지. 그럼 얘의 y좌표가 t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일반화해서 쉽게 x로 t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는 상태다, 그지? 한마디로 여기 정역의 지금 표현이 매우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x축에 대한 정적분을 했을 때는 얘 적분 표현이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무슨 축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냐면 y축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 y축 적분이 역함수와 관련이 있는 적분이거든요. 얘는 역함수와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함수와의 관계성을 잘 엮은 문제고
자, 선생님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왜 y축 적분이 역함수랑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루트 x라는 이 무리함수 이제 미적분을 하니까 적분을 할 수 있었는데 수투에서는 적분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러한 무리함수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 요 면적을 적분하려면 인테그랄 0에서 4까지에 자, 지금 루트 x dx를 하려면 자, 요 면적을 우리가 직접 바로 계산을 못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루트 함수의 역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되는 겁니까? 2차 함수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얘는 아래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결국에 여기 0에서부터 y좌표가 4인분까지의 요 면적을 계산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였고 맞아? 그럼 얘가 y는 지금 x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이 x제곱에서 요 면적을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x제곱 함수에 지금 x축 적분은 가능했거든. 손쉽게 왜냐하면 y가 x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루트 x에 대한 정적분을 어떻게 바꿔서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결국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면적, 분홍색 면적을 나타내는 것은 대칭이동을 시키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면적이랑 똑같은 면적이지 않을까? 그럼 y축 적분의 개념은 뭐였냐면 이 가로선들을 쌓는다는 개념이었고 그럼 가로선은 지금 여기 있는 함수에 x좌표를 쌓아서 계속해서 면적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다. 그치? 자, 구분구정에서 여기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 면적들을 계속해서 더하는 거였기 때문에 알아보겠어? 그래서 지금 y축 적분은 인테그랄에 자, 얘 x좌표들을 y축에 대해서 정적분하겠다는 거고 네가 빵에서 잡는 얘를 빵에서 2까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0에서 2까지의 x, d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럼 이 x좌표를 누구로 표현을 바꿔야 되냐면 y에 대한 함수로 바꿔야 된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y는 x라는 이 관계식을 x는 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x는 누구 제곱이 되냐면 y제곱으로 얘를 표현하게 바꿀 수가 있는 상태고 그럼 그 x좌표는 y제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얘를 인테그랄 y제곱에 그대로 0에서 2까지의 dy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이 정적분을 못하니까 옆에는 y축 적분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y축 적분 값을 전체 면적이 2, 4, 8에서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일까? 빼겠다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역함수의 면적이랑 역함수에 대한 면적 계산은 결국 y축 정적분이랑 유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역함수 정적분이랑 y축 넓이에 대한 정적분이 지금 같이 쓰여있는 연계된 문제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 보고 갑시다. 그래서 y축 적분이랑 그다음에 역함수의 정적분이 연계된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x축 적분 얘가 지금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y축 적분을 요 길이를 계속해서 쭉쭉쭉쭉 더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y축에 대한 정적분의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없다 어디까지가 되냐면 t까지가 되는 거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여기에서 지금 얘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좌표가 큰 것에서 작은 걸 빼야 돼. 그래야 양의 길이가 만들어질 거라서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y축 적분도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 길이 x좌표를 적분할 거기 때문에 얘를 x는 그냥 어떤 gy라고 표현되는 함수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얘가 지금 y좌표가 a인 것부터 y좌표가 b인 것까지 정적분을 한다 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x 곱하기 dy를 하는 게 y축 적분의 개념이고 그럼 이 x좌표 지금 gy로 표현되는 거니까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gy의 dy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는 요만큼의 면적을 우리가 s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플러스 s가 되냐면 플러스 s가 될까 마이너스 s가 될까? 적분 방향은 음에서 양으로 가고 있으니까 적분 방향 플러스 x축 적분하듯이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나의 x좌표도 현재 양의 값들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까 양의 함수 값들을 양의 방향으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플러스 s로 정적분이 계산될 수 있고 그럼 다시 여기에서 적분 방향을 b에서 a까지로 바꾸게 되면 gy, dy는 플러스 s가 아니라 무슨 s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s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함수값이 음인 곳으로 가게 되면 근데 여기도 조금 달라지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표현된 게 지금 x는 gy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여기가 다시 y는 a에서부터 여기 y는 b까지로 만든다 치고
자, 요 면적을 내가 t라고 한다 쳤을 때 그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y, dy는 플러스 t 마이너스 t. 그치. 음의 함수 값들을 양의 정적분 방향으로 쭉 쌓아 올리니까 마이너스 t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y축에 대해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도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자, x좌표가 큰 쪽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x는 gy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x는 fy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 요 면적을 S라고 구간의 경우에 여기 Y좌표가 A, 여기가 Y좌표가 B, 여기가 C, 여기를 T라고 둔다 치면 자, 여기 양의 면적 S를 표현하려면 S는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정적분 확인할 건데 여기서 X좌표가 좀 더 큰 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크죠. 오른쪽 함수의 X좌표는 GY로 표현되는 거니까 얘는 GY의 지금 큰 X좌표에서 얘가 G고 얘가 지금 작은 X좌표에 나타내는 F라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fy를 빼서 정적분을 해야 s가 나온다는 생각인 거고 그럼 t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되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fg 그치 f가 좀 더 큰 x좌표가 되니까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 빼는 것만큼 정적분을 하겠다는 의미라서 fy-gy에 dy가 들어가는 게 기본 계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가 함수값이 1이 되더라도 어쨌든 x좌표가 큰 것은 이 탄젠트 그래프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정적분할 때 이 탄젠트에서 여기 있는 x좌표 마이너스 3분의 8을 뭐 하겠다? 빼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있잖아. 얘가 잘 봐야 돼. 얘는 지금 y는 루트 3 탄젠트 x 더하기 2라고 정의된 게 우리 원래 함수 fx의 식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이 식을 누구는 하고 정리를 해야 돼? x는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잘 보여줄게요. 얘가 지금 y는 fx라는 함수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x는 하고 정리를 해야 여기 x좌표들이 들어가는 거다. 그치? 그러면 x는 현재 기존 함수에서 정역으로 쓰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역함수 정에 따라서 여기 x를 뽑아내게 되려면 f의 인버스에는 자, 같은 표현으로 y라는 값을 집어넣어야 x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해? 그렇잖아. x라는 정의역에 지금 f라는 함수를 대응시키면 y가 만들어지니까 y에다가 역함수를 대응시키면 f 인버스에다가 y를 넣어야 x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x는 하고 어떤 식의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f 인버스 y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f의 역함수를 현재 g라는 함수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gy가 뭐가 된다는 걸로 x가 된다는 걸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얘 지금 y좌표가 x좌표가 gy라는 함수로 표현된 거예요. 여기가 gy야. 요 선은 지금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됐지. 그럼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빼게 되면 그게 ht로 정리했는데 우리 면적을 나타내는 ht라는 함수가 현재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y축 적분을 하는데 큰 x좌표는 gy로 표현되는 거니까 gy에다가 자, x좌표 빼면서 플러스 3분의 파이에 그대로 dt 이렇게 dy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야. 컷. 그래서 1차적으로 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변수 t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 h-1은 얼마다? 0이다 1절. 그 다음 두 번째 얘 양변은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으니까 h''t는 뭐가 될까요? 그대로 gt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능하니? 자, 1절. 자, 대강절금 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이 정적분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가 하고 보는 거지. 자, 인테그랄에 그럼 0에서 5까지 x 곱하기 gx 플러스 hx에 dx가 되어 있고 그럼 여기서 hx를 이렇게 정적분에 또 정적분을 넣을 수는 없는 상태니까 gx를 변형하자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지금 h't가 gt 플러스 3분의 파이니 여기는 gx를 우리가 변수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3분의 파이 넣어놓으면
얘는 h'(x) 마이너스 3분의 8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남는 정적 분식이 0에서 5까지의 x 곱해지면서 xh'(x) 플러스 hx 짝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마이너스 3분의 8이 x, dx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뭔가 원하는 구조가 생겼다, 그렇지? 뭐 미분된 형태니까? x, hx 미분된 형태니까 500 미분이 들어간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정적분하게 되면 그대로 x, hx를 0에서 5까지 적어준다 이런 생각이고 이건 정적분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 2분의 1x 제곱 정적분 하면서 빵에서 5까지 계산을 그냥 하자는 얘기가 되고 자 그럼 마지막 5 집어넣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은 5 곱하기 h 파이에 0 넘어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 그럼 3분의 파이에 자 5 집어넣으면서 2분의 25 이거 계산을 잘 해보자는 건데 h 파이를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죠. 그럼 h 파이는 여기 t가 얼마일 때의 상황입니까? 5일 때의 상황이고 그럼 t가 5일 때의 상황이면 얘를 y는 5까지 끌어올리자는 얘기가 되는 건데 왜 하필 올까? 왜 하필 마이너스 1에서 올까? 생각하는 거죠. 여기 y는 마이너스 자 여기가 마이너스 아까 타겟 그래프 그리면서 얘는 몇 콤마 몇에 대한 전대칭이라고 얘기해요. 0,2에 대한 전대칭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적을 어떻게 쉽게 구할 거냐 이거잖아. 얘가 h''이니까 직접 적분해서 계산할 수 있을 리가 없어.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대칭성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얘기고 왜 하필 5냐면 2에서 5까지 몇 칸? 3칸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몇 칸? 3칸 그럼 얘 전대칭 그래프니까 이렇게 반을 딱 쪼개면 이 위에 있는 요 곡선을 둘러싸인 모양이 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탁 갖다 붙일 수 있는 모양이 맞답니다. 맞다. 또는 여기 있는 작은 쪽에는 여기 지금 그림이 좀 복잡해졌으니까 깨끗하게 그려보면 자, 얘가 지금 0,2에 대해서 정대칭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대칭 그래프가 어쨌든 드러나고 있을 때 얘가 y가 마이너스 1인 것부터 y가 5인 것까지 그려져 있고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8 여기는 0 그럼 현재 이게 정대칭의 그래프가 되니까 요점 x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그치 3분의 8일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여기까지 알아봐. 그리고 이 작은 조각을 여기 아래쪽에다 갖다 뭐하면 될까요? 그치 붙이면 되겠죠. 그럼 그냥 우리로 적분하라는 게 아니라 조각 맞추기 해서 이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그럼 여기 가로 길이는 몇 분의 8가 되면서? 그치 그럼 높이는 얼마가 되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자 그대로 계산할 수 있는 면적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h'5는 결국 1을 곱해서 2파이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이랑 그 y축 적분이랑 모종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y축 적분을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석하는 머릿속에 다시 그냥 잘 담아 놓으시고 자 28번 자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x가 t 곱하기 1-x 제곱에 함수로 표현되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2에 1-x 제곱은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x가 1보다 큰 범위에 그려진다. 자 t는 양수다. 자 그러고 나서 아래쪽 조건을 좀 보니까 f 합성 f에 값이 fx가 되도록 하는 이 합성함수의 방정식에 식은 중에서 가장 큰 근을 gt 자 그렇게 정의를 해줄 때 자 우리 보고 g의 3분의 2에다가 g 프라임의 3분의 1을 곱한 값을 계산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첫 번째 구조상으로 빨리 보여야 되는 거 f의 fx 이꼴 fx다. 자, 이 합성함수에 대한 방정식이 빨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919 이거 할 때도 계속해서 많이 보던 겁니다. 정의형이 복잡하면 방정식 볼 때 뭐 하기로 했었고 시원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쌤이 짧게 베이스부터 간단히 하나 적어주면 이런 얘기인데 자, 쌤이 y는 x라는 배경을 하나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고 나서 어떤 fx
f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려진 fx의 그래프 상황에서 우리한테 f 합성 fx의 fx가 된다. 자,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구하여. 자, 몇 개일 것 같아? 3개. 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자, 봅시다. 지금 겉에 있는 함수 f라고 되어 있는데 이 fx랑 그치 x가 같다고 해서 분명히 교점 세계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분명히 그치? 대부분 그렇게 해. 그럼 얘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지금 f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렇다고 정역이 무조건 같다고 할 수는 없어. 이유는 f라는 함수가 1대1 함수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자, 생각해봐. 쌤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볼게. 얘가 fx라는 배경의 함수였다 치자. 그럼 이 f라는 함수는 분명히 같은 정역에서도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치? 정역이 다르더라도 무슨 성에 의해서? 대칭성에 의해서도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합성함수 방정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네가 겉에 함수 f가 있다고 해서 알맹이가 무조건 같건 같다라는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야. 당연히 이제 잘 잡아놔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만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f가 무슨 함수일 때? 그렇지. 1대1 함수일 때는 그대로 fx는 x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할 때는 다 치환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fx를 t로 치환을 하는 순간 전체 함수값도 t가 되는데 그러면 먼저 ft는 t부터 풀어야 되는 거네. 자, 그럼 ft는 t를 푸는 게 fx는 x를 푸는 거랑 똑같아서 근이 몇 개가 생기는 것을 보이고 3개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는 알파로 잡고 하나는 0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하나는 베타라고 잡는다 쳤을 때 현재 이 방정식에는 t는 알파다 또는 t는 0이다 또는 t는 베타라고 만들어진 거야. 여기까지 1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합성함수다 또는 치환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에는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근을 갖는다는 말은 많이 안 되지, 그치? 자, 치환된 t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t는 fx였기 때문에 다시 fx가 알파다 또는 fx가 0이다 또는 fx가 베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고. 괜찮지? 그럼 fx 그래프에서 y는 알파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배경의 함수 y는 x가 있고 그럼 여기 x좌표가 알파인 곳이 곧 y좌표가 뭐일 거니까? 알파가 될 거니까 이렇게 y는 알파 그리면서 여기 방정식에는 몇 개? 1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다시 fx는 0이다라는 것은 여기에 y는 0이 이렇게 그어지니까 자 여기서는 그럼 c들이 몇 개가 생깁니까? 그렇죠. fx라는 점점이 3개가 되니까 3개가 된다. 이게 기본 베이스인 거. 그럼 다시 베타가 되도록 하는 함수값을 가지는 y는 베타를 그리게 되면 fx라는 점점이 또 다시 몇 개가 되니까 1개가 되니까 자 여기서 1개에서 총 몇 개의 시근을 갖다? 5개의 시근을 갖다. 이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알겠죠? 자, 이건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합성함수에 대한 방정식의 해석은 한 번씩 자주 나오는데 오랜만에 툭 튀어나오죠. 너무 맥락이나 이유는 알겠어요. 요즘에 고일 개념을 가지고 계속 시험 문제를 만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준 것 같고 자 그럼 다시 이제 봅시다. 얘는 이제 지워도 되겠지. 자, 이 바탕의 생각을 통해서 그럼 이 합성함수 방정식이 나오자마자 난 fx를 치환하면서 t로 치환하면서 그럼 이 방정식이 ft 이퀄 t가 될 거니까 fx 그래프랑 yx를 그려본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떠오른다. 그렇죠? 자,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갑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나의 x좌표가 1인 걸 기준으로 함수 그래프가 들어가는데 자, 1-x제곱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건데 최고차는 지금 t가 양수이기 때문에 전체는 음수가 되면서 자,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 중에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부분에 그려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여기까지 1절. 자, 그러면 yx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y축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나는 이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0,t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후에 이제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1 집어넣으면 1 어디? 1 지난다. 그렇죠? 그럼 연속함수, 불연속함수? 불연속함수일 수밖에 없고 자, 1이 여기가 위인지 밑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얘의 높낮이는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는 우리 2의 마이너스 x를 이제 했잖아. 무슨 분포 그래프? 정규 분포 그래프. 자, 거기 위로 한 칸 정렬을 그냥 올렸을 뿐인 거니까 얘도 그냥 한 칸 올려간 거라서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형태이죠. 맞아?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얘가 fx의 그래프다. 이 얘기예요. 여기가 1,1인 상태고. 컷? 자, 그럼 여기다가 yx라는 배경을 그려야 되니까 yx를 그리게 되면 자, ft equal t라는 방정식이 씌우면 몇 분대에서 생길까요? 하나, 둘. 1,1은 생략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여기 x좌표 하나 알파 잡고 여기 x좌표 하나 베타 잡아보면 자, 이렇게 t는 알파랑 t는 베타가 생기게 되는 거야. 우리는 t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여기 t 대신에 다시 누구를 집어넣으면서 fx를 집어넣어주면서 fx는 알파다, fx는 베타다 이 방정식을 해석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y는 베타를 넣었을 때 생기는 근이랑 y는 알파, 밑에도 알파가 y는 알파 생겼을 때 생기는 근이랑 y는 베타를 넣었을 때 생기는 근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 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총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치? 이 근 중에서 가장 어떤 값을? 큰 값을 gt라고 두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x좌표를 무슨 t라고? gt라고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죠. 음함수 미분이 들어가야 된다. 배웠어? 쉽지 않지?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gt에 대한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건데? 먼저 첫 번째, 나의 gt는 현재 주어진 이 지수함수의 정역으로 gt가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는 생각이고 베타가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애초에 베타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 y는 x라는 직선과 위로 올라간 2차 함수의 교점이었습니다. 여기가 베타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순차적으로 다시 말로 했던 것을 흐름으로 이어가 보면 gt에 대한 식을 찾아야 gt에 대한 함수값을 찾든 미분을 하든 할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이 gt를 주어진 함수, 이 지수함수의 정역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금 요 점의 좌표가 gt, 베타이기 때문에 저 지수함수에 넣으면 2에 1-gt의 제곱승이 뭐 된다는 생각? 베타가 된다. 자, 이 생각 하나에서 첫 번째 관계식이 정해지는 거고, 그럼 베타는 사실 어디에서 왔느냐? 이 y는 x라는 그래프랑 이 2차 함수의 교점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오늘 쉬는 건 줄 알았는데? 안 괜찮긴 한데 그래도 많이 안 좋으면 무리하지 말고 얘기해. 자, 그럼 두 번째 베타가 어디에서 왔냐면 y는 x라는 직선이랑 그 다음에 주어진 2차 함수식 y는 t의 1-x제곱의 교점의 x좌표가 베타였던 거 배웠죠? 그럼 이 둘의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하나가 베타가 된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베타가 오면서 연립 방정식 만들면 자, t의 1-베타 제곱이 베타가 된다. 이렇게 베타와 t 사이에 관계가 나오는 거. 다시 그럼 생각해보자. 베타와 t 사이에 관계가 나왔으니 베타를 t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당연히 gt가 t로 표현이 되긴 할 건데 이 식이 복잡하니까 gt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미분하고 이렇게 하진 않겠다 이 얘기인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음함수 미분이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 g 3분의 1부터 찾아봅시다. g 3분의 1이면 t가 몇 분의 몇일 때? 3분의 1일 때 베타 값을 통해서 g 3분의 1을 찾을 수 있다. 1점? 자, 그럼 계산하러 가보자. 자, 여기에 3분의 2 들어갈 거니까 1번 관계식이고 2번 관계식. 그럼 2번에다가 g에 t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어봐. 3분의 2의 1-베타 제곱은 베타.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그냥 풀면 된다, 그치? 그럼 2배 하면서 2-3 넘어가고 2베타 제곱 3베타가 되고 자, 넘어가면 2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겁니다. 1, 2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이 나와.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근이겠다, 그치? 그래서 나의 베타는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 1절. 자, 그럼 1번 관계에다가 t가 3분의 1일 때 베타는 2분의 1인 게 밝혀졌으므로 자, 베타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에 1-gt의 g의 3분의 2의 제곱승이 자, 2분의 1 된다. 이렇게까지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1절.
자, 해서 1 마이너스의 g의 3분의 2의 전체 제곱수니 자, ln을 씌우면서 ln의 2분의 1이네.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서 자리 바꾸면 1 마이너스의 ln 2분의 1. 그럼 얘 플러스 ln 2가 되겠네. 자, 얘가 마이너스 ln이니까 넘어오면서 1 플러스 ln이니까 g의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네.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운 값이 지금 g의 3분의 2. 지저분한 값이죠. 그치? 그래서 근데 바로 쓸지 말지 고민을 좀 하기는 할 건데 쓸지 안 쓸지는 좀 이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G'을 찾아야 되니까 그 주어진 함수를 뭐 할 수밖에 없고 미분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럼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자, 그대로 E의 1-GT예요. 전체 제곱수는 그대로 생겨있을 거고 자, 속미분 들어갈 거니까 자, 이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 GT의 G' 3분의 2 넣으면 내가 원하는 값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치? 이해했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일반을 미분하게 되면 얘는 t에 대해서 미분을 못하니까 자, 그대로 t에 대해서 미분,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t에 되고 체인룰에 따라서 dt분에 뭐가 생길 거다? d베타가 생길 거다. 그럼 dt분의 d베타를 찾아야 돼. t가 얼마이면서? 3분의 2면서 베타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자, 그럼 t의 3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e에 1-gt의 g의 3분의 2에 전체 제곱수에 곱하기 마이너스 2g의 3분의 2 곱하기 g'의 3분의 2가 1 곱하기 dt분의 d베타가 된다. 그냥 dt분의 d베타가 된다. 그냥 1 적었으니까 적은 대로 그대로 나눠보자. 내가 필요한 건 내값이야. 그럼 이거 아니? 물어보고. 이거 뭐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이거 여기 있네.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다. 그쵸?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 그럼 이걸 열심히 계산할 필요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지? 자,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 약분되면서 남는 식은 마이너스 g의 3분의 2 곱하기 g'의 3분의 2가 dt분의 d베타 된다. 그럼 핵심은 dt분의 d베타를 찾는 거네. 됐죠? 그럼 dt분의 d베타를 찾기 위해서 몇 번째 식을 좀 미분해야 될까? 두 번째 식을 미분해서 t의 3분의 1랑 베타 2분의 1을 집어넣자. 이런 생각이 들죠.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미분하려니까 곱에 미분해야 돼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보기가 싫어. 그럼 미분할 때 관계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 놓고 해도 되지 않나?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그냥 해? 넘겨? 그냥 해? 곱에 미분해? 그러니까 알겠어. 이대로 미분하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한 곱의 미분을 해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한 개 함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t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1-베타 제곱분의 베타라 하면 좌변의 미분은 변해요. 대신 우변의 몫의 미분을 해야 돼. 자, 그럼 곱의 미분하려면 몫의 미분하려면 너네 선택하라. 곱의 미분할 거야? 그럼 그대로 미분할게.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누구 남고 1-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플러스 t 곱하기 뒤에 거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몇 베타에 2베타에 그럼 dt분에 뭐 생기고? d베타 생기고 우변에 베타 미분하면서 1 남기고 다시 dt분에 뭐가 된다? d베타가 된다. 그럼 이 자리에 베타에 몇 분의 몇 집어넣으시면서 2분의 1 넣으면서 t에 몇 분의 몇 넣어서 3분의 2 넣어서 계산하면 dt분의 d베타 나오고 그거에 부호 바꾼 게 내가 원하는 값이었다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합성함수에 대한 방정식의 기본 틀만 있으면 나머지 계산은 그냥 은함수님 요즘 유행하는 틀이기 때문에 그냥 잡아놓고 식 어떻게 만들지 잘 고민하신 다음에 위에 계산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연습을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만한 6학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9번. 뭐야? 시험 나왔네? 열심히 봤지? 그지? 열심히 봤어? 확실히 모르게 찍어. 여기 뒤쪽에. 아무 생각 없이 했네.
아, 따라다니는 카메라 사야겠네. 자, 다음 29번.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4분의 1이다. 자, 이웃한 두항의 곱이 일정하게 4분의 1로 유지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저기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관계성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럼 내가 만약에 A1은 K라고 둔다 치면 A2는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곱해서 4분의 1 되는 거니까. 곱해서 1 되는 건 역수야, 그렇지? 그럼 곱해서 4분의 1 되는 것도 뭔가 역수랑 비슷한 관계일 거고. 그럼 얘는 몇 K분의? 4K분의 1일 수밖에 없고. 그럼 A3는 또다시 이거 두 개 곱해서 또 4분의 1 돼야 돼. 그럼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 4K. 그럼 A4는 다시 4K분의 1. 이런 구조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저만식을 열심히 우리가 계산하거나 할 필요 없이 이런 곱해값이 일정한 함수가 된다는 이런 주기 수열이 만들어지는 이제 간단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봐도 금방금방 알 수 있고. 자,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나한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자, 루트의 지금 A3의 AN 곱한 식에다가 거듭 n제곱한 게 3분의 1 마이너스 2A1으로 표현될 때 자, 그 다음에 A1 마이너스 A8의 거듭 제곱, 제곱한 값을 계산해야 될 때 이걸 P분의 Q라고 준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봅시다. 지금 잘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A3는 A1을 K로 잡았을 때 무조건 뭐라는 걸 알았어? K라는 걸 알았어. 그치? 그리고 현재 수열의 항의 모양은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A의 홀수 번째 항들은 전부 다 뭐라 정의되고 K랑 정의되고 있고 A의 짝수 번째 항들은 전부 다 4K분의 1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1 들어갔을 때는 홀수 번째 곱하기 홀수 번째니까 K제곱이 계속 드러날 거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그러면 홀수 번째 곱하기 짝수 번째 될 거니까 몇 분의 몇이 계속 드러날 거다. 4분의 1이 드러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루트는 이제 번거로우니까 2분의 1승으로 빼야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럼 이 수열의 지금 전개가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지금 n 값이 홀수인 항들을 모으게 되면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되겠네. A3 곱하기 A 홀수가 지금 A 홀수 곱하기 홀수는 A 홀수 곱하기 그러면 A3는 반드시 K 제곱이 될 거니까 얘는 지금 K 제곱에 몇 분의 몇 승이 되냐면 2분의 n승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PQ는 서울수인 정해주고 또 K가 양수다 뜻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네. 그럼 보자. 얘가 뿔뿔이거나 곱해서 양수니까 뭐일 수 있을까? 마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K가 양수인 거랑 홀수인 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 2분의 1을 함부로 풀지 않았어. 루트는 그거에 민감한 대상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K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당장은 모르는 상태고 부호변화에 민감하다는 거 체크를 해놓고 나서 얘가 지금 시그마 n 값이 홀수일 때 n은 1인 것부터 모든 홀수항에 대해서 무한히 계속 더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거 쭉 계산해서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 n에 1 들어가면 k의 제곱에 2분의 1승 더하기 k의 제곱에 2분의 3승 더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 급수가 되겠다. 그렇죠? 분기 급수. 얘를 어쨌든 급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정리 좀 합시다. K제곱의 2분의 1승은 루트에 그냥 K제곱을 생각하면서 얘 거듭 N제곱 된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렇죠? 얘 구호를 모르면 무슨 값을 씌워서 꺼내면 될까? 절대값 씌워서 꺼내면 되기 때문에 절대값 K의 N승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됐니? 그럼 얘는 이제 지우면서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 얘는 N에 1 들어가면서 계산될 거니까 절대값 K가 절대값 K의 상승과 절대값 K의 우승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얘는 급수합이고 분명히 수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1을 넘어설 수가 없는 상태겠지.
그래서 절대값 K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숫자이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이면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1절. 자, 그러고 나면 이제 n 짝수일 때 공부 한번 생각을 해보자. n이 그럼 짝수일 때는 자, 여기에다가 a3가 곱해지는 거니까 자, a3k로 곱하고 나면 항상 몇 분의 몇 되는 거고 4분의 1 되는 거. 그럼 걔는 마음이 편해요. 4분의 1에 짝수 번째 항들만 자, 무한히 더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4k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n승의 루트 씌워져요. 그럼 얘는 양수니까 그냥 그치 루트 4분의 1을 하면 4분의 1에 루트 씌운 거에 전체 n승이 되니까 몇 분의 몇의 n승? 2분의 1에 n승이 된다 이 얘기인 거고 가능하니? 그럼 그게 또 짝수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들의 총합은 쭉 나열되면서 어떻게 변될 수밖에 없냐면 2부터 들어갈 거라서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쭉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건 계산 가능하고 위에 걸 열심히 계산해서 초항과의 관계를 따지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끝! 자 이것만 해석하면 끝이기 때문에 산수 바로 합시다. 자 밑에 거 총합은 100이가 없네. 1대는 4분의 1분의 총합 4분의 1 그래서 아래 위로 다 곱하면서 3분의 얼마가 된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아 그래서 3분의 3분의 1 없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럼 이 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2a1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이 급수의 합을 한번 표현해보면 얘는 1-에 공비가 절대값 k에 뭐가 되는 거고 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에는 그대로 초항이 절대값 k가 들어가는 거 얘가 그럼 지금 뭐가 된다는 생각이냐면 자 우변에 초항이 a1이 된다 이 생각인 거죠. 됐나요? 네, k 얘가 k가 아니라 마이너스 몇 k 2k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끝. 넘겨서 정리합니다. 그럼 절대값 k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k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2k 곱하기 절대값 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k 값은 제곱하게 되면 제곱한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절대값 k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상승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절대값 k는 부호를 범위를 나눠야겠지. 그럼 k가 무슨 수일 때랑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가능한 k 값이 하나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필요한 거 그냥 쭉쭉 하시면서 29번 마무리하면 되고 그래서 29번은 이 수열이 교수만 잘 안 다치면 주의할 건 얘가 공비가 절대값 k다라는 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EBS로 갑시다.